인간관계에서 절대적인 건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것만큼은 제외를 원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칙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이 지금껏 해왔던 행동들이 왜 그 사람을 더 멀어지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재회를 위해서 지금 당장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확실히 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별 후에 이런 행동들 중에 하나 이상은 꼭 해보셨을 거예요. 장문 카톡을 보내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필하기, 내가 얼마나 변할 수 있는지, 얼마나 반성했는지 호소하기, 상대방 인스타 스토리나 게시물, 카톡 프사에 신경을 쓰고 의미를 해석하기. 그런데 이상하죠? 내가 이렇게까지 진심을 다했는데 더 차가워지고 단호해지는 그 사람의 심리는 왜 그런 걸까요? 나의 진심을 전하는 표현 방법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내 사랑의 크기가 아직은 부족해 보였을까요? 둘 다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내가 상대방을 너무 붙잡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상대방이 100% 너무나도 쉽게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회와는 오히려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 붙잡는 게 당연한데 그걸 예측한다고 재회가 안 된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이런 반감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쉽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서로 못 잊고 있다가 스파크가 튀어서 곧장 다시 재회하는 게 아닌 이상은 헤어진 연인이 다시 만날 때는 어떠한 감정이 필요합니다. 그 감정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격렬한 사랑, 애틋함 둘 다 아닙니다. 바로 반가움, 호기심, 궁금함 이런 감정이에요. 최소한 상대방이 나를 문득 떠올렸을 때 걔 요즘 뭐하고 살까? 내 생각은 할까? 이제 나를 다 잊었으려나? 이런 아주 작은 물음표라도 생겨야 된다는 거죠. 아니 나를 다시 좋아한다는 것도 아닌데 그깟 궁금증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얼핏 생각해보면 나를 다시 좋아한다는 것도 아닌데 상대방한테 그런 궁금함이 들어서 그걸 어디다 써먹나 싶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연애든 재회든 결국 본질은 이성 간의 호감입니다. 그런데 이미 마음이 떠난 상대방한테 그런 호감이 어느 날 갑자기 뚝딱하고 생길까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호감이 생기기 바로 직전 단계의 감정이 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호기심, 궁금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한테 끌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사랑해가 아니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나랑은 잘 맞을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이런 궁금함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재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감정이 바로 재회의 핵심적인 감정이자 첫 단추인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궁금함이 중요하다는 거는 알겠다. 근데 나랑 헤어지자고 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감정을 느끼게 만들죠? 그게 가능하긴 한가요? 이런 의문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아쉽게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100% 나를 궁금해할 거라는 어떤 공식적인 거는 없어요.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딱 맞는 공식이나 정답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100% 사기예요.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행동을 해야만 상대방이 나를 궁금해할 여지라도 생기고 그 작은 여지 덕분에 호감의 불씨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호감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행동이 뭘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혹은 나도 완전히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 또 가만히 기다리라는 거야? 물론 가만히 기다리는 게 독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상황에 계신 분이라면 이 방법이 정말 최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보죠. 대부분의 우리는 헤어지고 나서 상대방한테 진심을 전하고 매달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행동이 상대방한테 설렘이나 호기심을 단 1%라도 만들고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오히려 쟤는 여전히 나만 보고 있구나 하는 안도감이나 심하게는 지루함을 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재회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나를 궁금해하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 그냥 진심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이상한 연애 기술이나 쓰면은 더 없어 보이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갑자기 다른 이성을 만나는 어떤 질투를 유발하거나 이벤트 업체를 활용하거나 SNS에 행복한 척, 과시하라는 그런 얄팍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그게 아니거든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설렘이라는 감정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한테 설레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이유가 뭘까요? 뇌과학과 심리학에서는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사람과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 즉 불확실성 때문이라고요. 다른 말로는 예측하지 못함, 애매함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만약 소개팅에 나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드는 사람 앞에서
왜 심장이 뛸까요? 그 사람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까봐, 이 만남이 실패로 끝날까봐. 그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의 뇌가 긴장을 하고 그게 신체 반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썸을 탈 때 상대방의 카톡 하나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아직 그 관계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상대방한테 나는 너 아니면 안 돼, 언제든 돌아와, 기다릴게,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순간 상대방의 뇌에서는 이 불확실성이라는 회로가 완전히 꺼져버려요. 아, 쟤는 100%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가 있구나. 이렇게 나라는 존재가 너무나도 예측이 가능한 확실한 존재, 선택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만나고 싶은 매력적인 이성상과는 한참 멀어지는 거죠. 이별 후에도 내가 여전히 그 사람만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다는 걸 상대방이 아는 순간 나에 대한 모든 궁금증은 멈추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 답이 뻔하니까요. 물론 이별의 원인이 나한테 크게 있고 내가 정말 잘못을 저질렀다면 진심을 다해서 사과하고 붙잡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재회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상대방의 머릿속에서 나라는 사람이 예측 가능한 존재라는 인식을 깨고 나 없이도 잘 지내고 있고 이대로 정말 끝일 수도 있겠다, 이런 건강한 불확실성을 심어주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이 불확실성은 상대방이 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궁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작은 궁금증이라도 생겨야 우리가 변한 모습을 보여줄 기회라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궁금함이 생겨야 내가 상대방한테 오랜만에 연락했을 때 짧게는 몇 번의 연락을 주고 받거나 길게는 통화를 한다든지, 더 나아가선 만나서 커피라도 한잔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 대해 호감도 없고 지금 당장 궁금함, 호기심도 없는 상황이라면 그 어떤 멘트로도 상대방의 방어벽을 뚫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약 간간히 연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단호하게 연락을 끊고 상대방을 무시한다거나 되려 내가 강한 어조로 상대방을 비난해버린다거나 다른 이성을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대방을 자극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분 나쁜 반발심만 들게 만들거나 감정만 상하고 끝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억지 연기나 요상한 기술을 사용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저 담백하게 아예 연락을 하지 않는 공백기, 혹은 완전히 이별을 받아들이고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재회가 되려면 되게 드라마틱하고 어떤 극적인 연출, 특별한 멘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도 합니다. 아마 그 이유는 재회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는 광고나 몇몇 자극적인 콘텐츠, 자극적인 홍보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지금 빨리 그 사람한테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고 지금 놓치면 영영 끝이 날 것 같고 내가 잘못한 게 엄청나게 많은 것 같고 재회를 위해서는 해야 될 마법 같은 비법,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 등등 심리적으로 조바심을 느끼게 만들다 보니까 어떤 극적인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물론 가끔은 드라마틱한 멘트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쩔 땐 드라마틱한 것까진 아니어도 정성스럽게 고민한 멘트가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완전히 확신하지는 못하게 만드는 것, 상대방이 나에 대한 물음표가 생길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재회의 핵심적인 원리이자 법칙에 가깝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재회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상대방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다는 거죠. 상대방의 머릿속에서 나라는 사람이 예측이 가능한 확실한 존재라는 인식을 깨고 나 없이도 잘 살고 있고 어쩌면 이대로 진짜 끝날 수가 있겠구나, 마지막이 되겠구나, 이런 건강한 불확실성을 심어주는 겁니다. 다만 상대방이 내가 본인을 별로 안 좋아한다라고 느끼게 만들었다든지 내가 너무 고자세의 연애를 했다거나 잘못을 한 게 맞다면 오늘 말씀드린 중요한 원리가 적용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내 상황에 대입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맞는 조언을 구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